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쏟아진 경제와 산업 전반 뉴스들의 배경을 살펴보는 경투잔만경. 네,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불산이 누출된 지 25시간이 지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삼성전자의 늑장 대응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이번 사태가 발생해 삼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자 분야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윤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미에서 불산이 누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발생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불산 누출 사고가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이 삼성전자의 신고가 아니라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모 씨가 숨져서 관할 경찰에 통보되면서부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누출 사고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번 누출이 일어난 시각은 27일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불산 누출에 따라 경보기가 울리고 직원이 대처에 나섰지만 고작 한 일이라고는 비닐봉지로 유출 부위를 막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로 10시간이 지난 28일 오전 2시부터 공장 협력업체 STI 서비스 직원 5명이 누출된 밸브 교체를 나섰다가 오전 5시 30분경 작업자 박모 씨가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서울 영등포의 한강 성심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박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 숨을 거뒀습니다. 네, 초기 대응이 겨우 비닐봉지로 막았다는 게 좀 황당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불산이 사람이 숨질 정도로 아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산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리고 우리 인체에 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불화수소산을 흔히 이제 불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소와 수소가 결합한 맹독성 물질로 공기보다 가벼워 대기 중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주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 제거와 웨이퍼, 즉 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그러니까 세척에 사용되지만 화장실 청소제, 또 불소, 함유 치약, 농약 등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산의 맹독성 때문에 이것이 피부에 묻으면 심한 화상을 입고요. 기체 상태의 불산물이 호흡기를 통해 마시면 기도 윗부분에 출혈성 궤양과 폐수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화상의 경우 피부 조직과 만나 조직 괴사를 일으키지만 불산의 경우 피부 조직으로 이제 스며들면 체내 칼슘과 반응해 뼈를 녹이고 폐에 들어가 폐조직이 이제 재생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됩니다. 정말 무서운 독성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산의 위험성입니다. 네,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닐로 유출 부위를 막았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화성 사업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 씨가 사망한 이후인 오후 2시 15분께 공장 관할서인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로 통보했지만 화성 동부경찰서는 수사팀이 10km 남짓 거리에 있는 그 화성 반도체 공장에 접근을 시도했지만 내부로 들어가는데 약 70분이나 걸렸습니다. 유보국 화성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발표를 통해서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알고 수사팀을 급파했지만 30분 뒤에 현장에 갔을 때까지도 정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정문에서 40여 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께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전까지도 경찰은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서자 삼성 측은 오후 2시 40분경에 경기도청에 연락해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불산이 누출된 지 25시간이나 지나서 관계기관에 이제 신고를 한 겁니다. 네, 25시간이면 뭐 거의 하루가 지난 건데 그렇죠. 상당히 늦은 그런 대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의혹도 생기는데요. 그런데 불산가스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됐던 시간대에 작업자들이 거의 8분간 평상복 상태에서 방독면만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전담팀에 발표를 했는데요. 확보한 사고 당일의 CCTV 화면과 작업자들을 대조한 결과 보수 작업은 1차는 28일 새벽 0시 13분에서
3시 21분까지, 그리고 2차는 새벽 4시 36분부터 4시 44분, 그리고 3차는 새벽 4시 45분부터 오전 7시 45분까지 3차례 이뤄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작업 경위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죠. 1차에서 3차 작업은 작업 공정과 복장 상태가 달라 구분한 것으로 1차 때는 밸브 교체, 2차 때는 교체한 밸브 조임, 3차 때는 정상 가동 및 다른 기계 오류 점검 작업으로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22분 최초 이상 징후를 이제 감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 오후 11시 38분부터 STI 서비스 작업자들이 보수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경 현장 정리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이 말한 최초 사건 경위와 경찰 수사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숨진 박 씨는 28일 0시 13분 사고 현장 불산 탱크룸에 있었는데요. 흰색 내산 가운과 방독면만을 착용하고 3시 21분 2시간 52분 동안 작업장을 드나들며 1차 보수 작업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산이 또 누출됐다는 연락을 받은 박 씨는 현장에서 다시 도착해서 평상복과 방독면을 착용하고 8분간 작업장을 드나들며 2차 보수 작업, 그러니까 오전 4시 36분부터 4시 44분까지 그 보수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차 작업은 당시 사고 현장 내부에 불산 증기가 뿌옇게 차 오염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이 CCTV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사고 현장에서 불산 증기 노출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시간대에 내산복, 방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3차 작업 때는 박 씨가 방제복과 방독면을 모두 착용한 채 이제 기기 작동 점검을 하는 모습이 이제 CCTV 분석에서 이제 드러났는데요. 3차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탱크룸 밖으로 나온 박 씨가 다른 야간 작업자들과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제 가슴에 이제 가슴과 피부의 통증을 이제 호소하면서 응급센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오전 7시 50분 병원으로 이송 조치가 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경찰은 사고 발생한 탱크룸 내부에 설치된 2대의 CCTV 촬영 범위가 제한적이고 숨진 박 씨가 불산에 노출된 시간 그리고 복장 관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유독가스가 노출이 된 것은 결국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된 밸브를 사용해서 불산이 노출됐고 거기다가 방제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산 노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불산 노출 사고는 그동안 수시로 있었는데요. 삼성은 때마다 사건 은폐에 급급해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 27일 불산 누출 사고가 처음 발생하자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제 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승백 상무는 지난 30일 화성 사업장 인근 주민 설명회에서 작업에 의해 일시적으로 작업자 옷에 튄다든지 묻기도 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산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 중 순간적인 누출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앞서 2010년 9월에 불산 누출로 직원 한 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 당시 이제 37살에 이제 배관 공사를 이제 하면서 밸브를 잘못 건드려 불산이 누출되는 건데요. 이때도 삼성 측은 관계 당국에 불산 누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증과 무사한 일이 부른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내놓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9일 메모리 사업 부분에 이제 전동수 사장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항구적인 재발 방지를 마련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사과와 그리고 향후 사내 환경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네. 구미에서 불산 노출로 대형 참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 결국 해당 기업과 책임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실제로 노동부가 불산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영세 사업장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불산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또 다른 인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